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어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회동이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어제 만남이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 역시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일을 하는데 가장 구심점이 돼야 할 분이죠.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7시 오늘 제주가 마련한 특별 대담. 잠시 후 원희룡 지사와 함께합니다. 먼저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민선 7기 1주년 기획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생방송 특별대담과 함께 5년째 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지사의 업무평가 등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애조로 공사 구간 중 일부가 부실 시공돼 재시공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는 소식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보라입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영상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4분짜리 기자가 만난 사람 영상에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성산에 사는 70대 노인을 통해 전문가란 무엇인지 짚어보는 내용이었는데요.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는 절박함 속에 발로 뛰며 자료를 확보하는 강석호 할아버지의 영상은 게시한 지 사흘 만에 17,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됐고 3,100명 이상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금도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박사 학위나 높은 직책, 화려한 경력도 없는 70대 노인에게서 발견한 진짜 전문가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의미를 느끼며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리포트는 KBS가 민선 7기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전해드립니다. 도정과 의정, 교육행정, 그리고 제주 현안에 대해서 도민들의 민심을 알아봤는데요. 첫 순서로 5년째 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지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승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 7기 1년, 집권 2기로 제주도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52.8%, 부정평가 38.2%보다 14.6%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 4월 KBS 여론조사보다 긍정평가가 7.6%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로 50대 이상 연령층과 보수성향 지지층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고 부정평가는 30대와 40대 연령층, 진보성향 지지층에서 높았습니다. 민선 7기 지난 1년 동안 통합과 소통 분야에선 부정평가가 48.1%로 긍정평가 40.7%보다 7.4%포인트 높았습니다. 민선 6기를 포함해 지난 5년 동안의 성과가 큰 분야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복지 분야가 19.3%, 문화 분야가 8.2%, 환경 분야가 8.1%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성과를 내지 못한 분야는 환경 분야가 24.1%로 가장 높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3%로 뒤를 이었고 경제 분야 19.8%, 사회통합 분야 18.1% 순이었습니다. 도정평가와는 별개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지지 여부 질문에는 현재는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높았습니다. 임기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28.4%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월 조사와 비교하면 상황에 따라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응답은 5.3%포인트 상승했고 임기 끝까지 지지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2.9%포인트 하락해 유동적 지지층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 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27일과 28일 만 19살 이상 국민 842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응답률은 15.5%입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제주시 애월읍과 조천읍을 연결하는 애조로 공사 구간 가운데 아라 회천 구간이 부실 시공돼 제주도가 재시공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담당 공무원과 감리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애조로 가운데 아라동과 회천을 잇는 3.8km 구간에 도로 공사가 시작된 건 2013년 4월. 사업비만 528억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건설업체 측이 도로 공사에 규격에 맞지 않는 골재를 사용했다 수사기관에 적발됐습니다. 규정상 땅 꺼짐 현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겹의 도로 포장층 가운데 중간 보조기층에는 50mm 이하의 인증받은 골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공사장 주변에서 나온 크고 작은 돌들을 사용한 혐의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검사 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당시 담당 공무원 김모 씨 등 2명과 감리원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골재에 대해 품질 시험 등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현장 소장과 업체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제주도는 당시 특별점검을 내 문제가 확인된 200m 구간을 다시 포장했고 부실골재가 사용된 1.9km 구간은 도로 표면 아스콘 두께를 5cm에서 0.5cm 늘린 5.5cm로 재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에 대비해 하자 보증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준공 예정이던 아라회천 구간은 부실 시공으로 올해 4월 준공됐고 다음 달 개통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제3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첫날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76%로 나온 이공항 공론조사 찬성 의견에 대해 일방적 정책 추진이 가져올 갈등을 걱정하는 도민의 현명한 지혜라며 제주도정에 공론조사 수용을 주문했습니다. 1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에서 제출한 5조 7천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도교육청 1조 3천억 원 규모 추경안을 심사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여일간 고유정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 끝에 고유정을 살인과 사체 손괴, 은닉 혐의로 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은 10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수사 사항이 언론에 노출되는 점을 문제 삼아 진술을 거부했으며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의 한 대안학교에서 초중고생 19명을 학대한 혐의로 이 학교 대표 50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규칙을 어긴 학생들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죽도로 종아리를 때리고 복도에 무릎을 꿇어앉혀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제주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처우 개선을 위해 3일부터 최소 4일 이상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임금 교섭에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파업으로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출범 1년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연속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안 나와주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죠. 네, 편안하게 또 대담을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그때마다 꼭 나와주실 거죠? 네. 네. 앞서서 이 최수민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도지사 업무 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 평가 52.9%, 50%를 넘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평하시나요?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상대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요즘 제2공항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도민들께서 믿어주시고 네. 힘내라는 뜻인 것 같아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이렇게 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가장 잘했다 하는 일, 그리고 가장 아쉬움이 남는다 하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대표적인 거 한 가지씩 꼽아주신다면요? 우리 도민들께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4년 임기에 이어서 부정 안 저지르고 공무원들 공정하게 인사하면서 제주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줄기차게 끌고 간다라는 거고요. 이제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도민들께서 걱정하시지만은 제2공항을 비롯해서 큰 갈등 현안들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늘 마음이 무겁고 죄송합니다. 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특히 공항 문제 같은 경우는 입지가 꼭 성산이라야 되느냐, 뭐 지금 공항 확장해서 비행기 더 띄우면 안 되느냐, 이런 조금 기술적이고 상대적인 문제도 있고요. 더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도 환경 관리 능력이 좀 어렵고 도민들의 삶의 질이 불편한데 공항이 하나 더 생기면 이게 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상당히 올바른 걱정이죠. 그래서 제 기본 방향은 환경 관리 능력은 그것대로 당연히 갖춰야 되고요. 대신 이제 공항의 안전과 우리 관광객들의 편의,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네.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취임사에서 20여 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KBS 여론조사에서 뭐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소통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도민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소통은 노력의 과정도 중요하고요. 또 결과도 중요하거든요. 네. 도민들은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의견 대립이 아직 최종적으로 다 결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는 거고요. 노력을 더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부족한 점은 있었던 것 같다.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결과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네. 노력이 부족하면 더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소통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원지사께서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원더풀 TV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저도 요즘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또 방송을 하신다고 이 이후에 네. 뭐 소통에 나서는 모습이 좋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고요. 하지만 제주도 공식 채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체적으로 방송을 하느냐 혹은 지지자와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계속 이 원더풀 TV를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요즘 시대가 우리 개인 미디어 시대예요. 그리고 뭐 글자로 된 기사나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본인이 직접 전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공식 방송에 대한 보완 기능으로서 해나가겠고요.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널이나 형식은 뛰어넘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게 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그 자극 위주의 방송에 대해서는 취지에 안 맞고요. 저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과 의견들 그리고 현재는 초기니까 여러 가지 서투릅니다. 앞으로 방송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다양한 의견 더 폭넓게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굉장히 방송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닌가. 혹시 이 이후에 정치가 아닌 그 다음 길을 방송으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지금 정치 영역하기도 바쁘고요. 대신에 방송을 할 때 뭐 억지로 하면 저도 피곤하고 보는 사람들도 신이 안 나죠. 네. 지금 재미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우선 저 자신부터
완전하게 즐기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주 현안들을 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항부터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정상 추진하겠다.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밝히셨어요. 제 입장일 네. 뿐만 아니라 그게 제조사 용역을 들어갈 때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도가 합의한 사항이었어요. 네. 예.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하자라는 그 기준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그때 이미 예를 들었습니다. 성산공항이 네. 그래서 군사기지 그 계획에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동굴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오름을 깎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도 명백한 그 계산 착오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건 성산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도지사부터 반대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쟁점이 가다 보니까 야, 현 공항 확장도 가능한데 네. 그리고 현 공항 활주로 조금 더 늘려서 시간당 60회 띄울 수 있는데 안 띄우느냐, 왜 안 띄우느냐 이런 것은 전문가끼리도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반대대책위원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거기에 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그 국토부 측 그 전문가들은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안 좁혀진 거죠. 그래서 의혹 내지는 의문 제기라는 것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금방 전문가끼리의 그 의견 대립을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혹시나 반대쪽 전문가들 혹은 지금 공항을 확장하는 게 더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좀 더 확고하고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면 그쪽에 좀 의견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미 그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원회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대표성들을 가진 국토부와 반대대책위원회 대표성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됐다라는 게 현재 국토부의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는 지금 평행선을 계속 가고 있잖아요. 평행선을 가고 있는데 그거를 제주도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준다든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의견 제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됐던 내용을 저희가 다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건부죠. 중대한 하자라든지 정말 현재 공항 확장론에 대해서 국토부들 주장이 엉터리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면 저희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에 맞는 대책을 생각해 보겠지만 현재로서 그동안 1년 넘게 진행되어 왔던 재조사 및 검토위원회 과정상 국토부의 전문가들이 인정할 정도의 의혹이라든지 결론이 좁혀진 것은 전혀 없다. 네. 그리고 현재의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설사 그게 선택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걸 확장하는 동안에 현재의 제주공항 기능은 마비라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대 주장하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대안은 또다시의 답변은 하지 않으세요. 네. 그냥 공격하는 우리는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이다라고 해서 제기하시는 건 좋은데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왜냐하면 그 정도가 됐으면 이미 3분의 2 정도로 야,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 네. 이렇게 결론이 났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도지사의 역할이라 하면 그 갈등을 중재하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요일쯤 저희가 공개할 예정입니다만 KBS 여론조사에서도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추진하자는 목소리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공론조사는 해법이 아니라 하시잖아요. 이 공항 갈등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자, 공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그 검토위원회의 재연장은 2월 달에 당정협의회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조사 용역은 1년 반인가 전에 제주도와 반대대책위원회의 합의, 그러니까 중대하자가 없으면 절차대로 추진한다. 그 전제하에 국토부가 제조사 용역을 해달라. 그래서 국토부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검토위원회 용역에 대해서는 당정협의회가 했는데 네. 그때는 공론조사는 배제한다라는 전제하에 당정협의를 했어요. 만약에 공론조사를 할 거면 민주당이 국토부에다 요구를 하고 대통령과 국토부가 자 공론조사를 해서 하자 그러면 네. 저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주도가 왜 공론조사는 해법이 아니다라는 거냐면 우선 제주도의 권한이 아니고요. 설사 제주도가 공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의견이 전문가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라든가 국토부가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면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네. 아무도 집행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에 대한 갈등을 지사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라는 계획을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지금 기본 계획은 지금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주도의 의견과 관계 정부 부처들의 의견을 조회하는 기간이 10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주어집니다. 네. 이 기간 내에 저희는 그동안 그 검토위원회의 내용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보겠고요. 네네. 반대대책위원회 측도 저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그리고 그동안의 용역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제주도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봐서 네. 자 이거는 그대로 가면 도저히 안 되는 거고 이건 반대 측의 주장이 이건 일리가 있다라고 네. 한다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게 생각을 하겠는데요. 생각을 하겠다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국토부의 기본계획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제주도 입장과 다소 다르기도 하고 공항 운영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죠. 또 이 공항이 부공항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24시간 공항의 기능 그리고 국제선의 기능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관철시킬 계획이시죠. 근데 이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시 전면 백지화까지도 생각해 볼 요지가 있으신가요?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 계획 상에서는 제주도의 공식 의견을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기본 계획이 끝나면 이때부터 10월 달까지 제주도의 의견을 공식 제기해서 국토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영역 끝나는 단계에서 국토부 장관 면담을 통해서 네. 우리의 요구 사항을 제기를 했고 앞으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기를 하면 국토부는 가급적 수용하는 입장에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 정치권에서도 도와줘야 되는 거고. 네. 왜냐하면 그건 약속을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공항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점들은 그 용역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항 운영권이라든가 현재 공항과 제2공항의 역할 분담 같은 경우는 용역할 때마다 그 기술진들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그동안 바뀌어 왔거든요. 이제 최종 결론 단계를 앞두고 국토부와 관계 부처들과 제주도 간에 최종적인 의사 조정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반영이 돼야겠죠. 비자림로 확장 공사 이제 얘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논란인데 지사께서 지난해 비자림로 논란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자 이제 공사를 중지시키고 아름다운 생태 도로를 만들겠다. 네. 이제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지금 그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석 달인가 우리 그 전문가들 검토 기간을 거쳐서 삼나무 벌채량을 최소화했고요. 네. 그다음 기존의 식생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의 설계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오는 중에 이번에 다시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쇠똥굴이라든지 네. 우리 팔색조라든지 이러한 보호 그 동식물이 발견이 됐다라는 신고가 있어서 지금 영산강 환경유역청의 주관으로 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조사 뒤에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냐면 거기에 따라서 보호 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철새의 번식 기간을 지나서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쇠똥구리는 그 도로 구간이 아니라 인근 목장 구간이어서 그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현재 나무들을 옮겨 심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거기에 대해서 제주가 지금 생물 다양성 보존 지역이고 국제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어지는 거에 대해 제주도가 그걸 일부러 무시하고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필요한 가기 위해서 조사나 보호를 위해서 중단이 필요하면 중단하고 보호 조치를 하고 그다음 또 하면 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럼 이제 정밀 생태 조사에 참가했던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제 공사 중단 복원을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걸 이제 받아들일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계획대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아니 영산강 환경청에 의한 조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 단체가 제기한다 그러면 하나의 의견 제출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네.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청입니다. 네. 환경청의 그런 공식적인 결정 사항이라고 저희가 당연히 따라야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에 입장이신가요? 의해서 현재 일시 중단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영리병원의 경우, 영리병원 이야기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것저것 현안을 하나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리병원인 경우는 이제 녹지 제주가 IST, 투자자 국제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죠.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고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무부와 긴밀한 우리 협조 체제를 이미 짜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로 다가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우리 국가의 이익과 제주도 입장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리병원도 그렇고 이제 뭐 예래단지나 모두 JDC와 밀접하게 또 연관이 된 사안이죠. 제주도와 JDC 간 정례 협의에도 서로 힘을 모으자고 했지만 또 강론에 들어가서는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협치를 위한 방안이 좀 있을까요? 예, 이사장이 새로 오셨고 또 우리 이 정부 내지는 정권과도 나름대로 내부 연결이 되는 분이니까 그 역할을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당연히 잘 살리고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주말에 우리 본부장급, 우리 실국장급, 우리 정무부지사가 주재를 해서 녹지 측과 함께 합동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좀 더 미래에 좀 잘해보자. 그리고 특히 헬스케어 타운부터 원래 영리병원 말고 그 외의 투자들에 대해서 좀 정상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원칙적인 합의를 봐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느 하나 쉬운 문제는 없고 다 네. 상대방이 있으면 투자자라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게 전체 제주도의 운명과 도민의 네.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조심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상생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자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가 됐다는 우리 말씀이신 한 발 한 발 거죠. 진전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민간개발사업 해법도 또 쉽지 않습니다. 오라 관광단지 사업자 결국 예치금을 지난주까지 냈어야 되는데 내지 않았죠. 자본금 검출 요구를 거부한 셈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오라 관광단지는 지난해 시진핑 정부에 의해 가지고 그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진 자체가 뭐 구속되고 교체되고 이런 큰 격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경영진이 자신들은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자본검증위원회에서는 아무튼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예 예치를 해라 이런 해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되면 좋지만 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뭐 공신력 있는 기업에다가 이런 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우리가 그 보고를 받아보고 그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세한 그동안의 경과라든지 아니면 중국 투자자 쪽의 입장을 저희가 직접 도에서 직접 이제는 들어보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고요. 그다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도의회의 환경 그 영향 평가에 대한 심의 절차가 지금 도의회에서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자체로 판단한 결과도 도의회가 필요하면 도의회에 제출도 하고. 네. 근데 도의회를 거쳐서 통과를 해서 오더라도 어차피 도지사가 최종 결정과 책임을 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저하고 신중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결정이 나오면 그다음 돌이킬 수 없거든요. 네네. 예. 경제 문제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경제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호황을 누렸습니다만 지난 1년 새 토지 매입량이 30% 가까이 줄었죠. 주택 매입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보니까 730가구에 이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부동산 과열 이후에 따라오는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그걸로 인해서 이 경제에 이 자금 흐름이 막힌다든지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실직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사실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자리라든지 복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경제 주체들의 지원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재정을 네. 좀 더 확대해서 모든 재원을 끌어들이고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도 저희가 거기다 더 얹어서 지역에다가 우리 공공재정이 돈을 푸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5년 동안 난개발을 막고 외부 투자를 막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보호라든지 경제에 대한 규제를 많이 조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면 검토를 해서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만들어 나가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광산업이나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의 어떤 가격 흐름이나 외부의 경기 흐름에 너무 약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IT 정보 산업이라든지 이런 미래 산업들이 필요한데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투자가 필요하고요.
한편으로는 제주 자체에 인재가 너무 없어요. 투자가 와도 여기서 인재 채용을 못하니까 도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출범하는 우리 더 큰 네일센터, 이것은 우리 청년들을 2년 동안 월급 주면서 취업 내지는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 투자가 왔을 때 거기에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우리 행정이 지원하면서 육성하는 기업들과 손잡고 이런 점들을 해서 앞으로 매년 수백 명의 인재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제주의 기존의 1차 산업, 관광 산업의 경쟁력도 키우고 미래 산업에 대한 외부 투자가 왔을 때 우리가 인재를 맞춤형으로 함께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제주의 경제의 어떤 체질 그리고 미래 산업을 위한 우리 자체의 역량을 다지는데 우리 제 남은 임기에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3년 동안은 일자리 양적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질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년을 돌아보자면 일자리 10,000명, 10,000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이 있었는데 현재 체감도는 좀 낮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제 창출됐던 일자리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양적으로 좋은,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였는지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동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 4년 임기 동안 공공 일자리 10,000명을 이제 공약을 했는데요. 이미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복지 체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니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1년치에 해당하는 실적은 충분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양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 인재들이 제주에 오는 투자와 맞물려 가지고 이걸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되고 일자리를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커져야 제주가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때그때의 우리 추경 예산을 가지고 복지성 일자리 네. 이 부분들은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일시적으로 쓰는 거고요. 대신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장기적인 대책만 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구 지정에 대한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의욕적으로 추진한 특구 지정 경쟁에서 전기차, 화장품, 블록체인 특구 지정 모두 밀렸습니다. 이렇게 잇따라 고배를 마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개를 신청했는데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한 시도에 하나씩 주겠다. 물론 또 특혜를 받은 데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전기차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심의위원들까지 지정이 됐는데 네. 심의위원들이 지정하는 거를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실무적인 걸 체크를 해보니까 그는 정부를 탓하기 전에 제주도가 좀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네. 보완해서 우리 다음 심사 때는 반드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블록체인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특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미 정부랑 손잡고 시범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토지 대장이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농산물 이력제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 알맹이를 키워 나가면서 특구가 지정이 되면 날개를 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맹이가 없이 정부가 지원해주면 그걸 가지고 모두 하겠다라는 그런 의존적인 입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언급이 처음에는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촉구를 했는데 정부가 그 부분에선 너무 보수적인 거죠. 네. 그리고 특히 금융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니까 저희는 그 사이에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환경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을 실제로 알맹이를 보여주는 사업을 이미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사회에서도 블록체인 특구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뭐 딴 거는 다 제껴두고 도지사가 블록체인에 꽂혀서 블록체인만 한다라는 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오해들을 하시니까 네. 저희들이 그렇다면 그게 이제 도민 체감을 좀 끌어올리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런 점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다면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알맹이로 가는 블록체인 사업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은 이미 우리 그 세금을 부가세를 돌려주는 사업이라든지 토지 대장 아니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리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이 제주도가 앞서 있다는 거에 대해서 파트너를 갖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블록체인 특구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제도적인 특구를 해주면 네. 획기적인 갈 수가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정부가 무릎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3년의 임기가 남았습니다. 어떤 현안이나 정책에 좀 집중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선은 제2공항에 대해서 큰 갈등을 줄이면서 궤도에 올려야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공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환경 관리 능력이거든요. 네. 쓰레기장, 하수 처리장, 교통 문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당장은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장기적으로는 제주 자체가 일자리와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제주 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특히 사람과 인재를 키우는 일에 제 나머지 임기를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보시고요. 도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갈등이 계속되니까 마음이 불편하시죠. 이 부분에 대한 좋은 결과를 속 시원히 못 만들어서 저도 죄송하고요.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제주의 사람을 키우고 환경 관리 능력을 키우는 일에 전념해서 우리 도민과의 약속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질책도 해주시지만 힘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심 없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이렇게 대담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 의견과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3기 동안 제주도를 또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7시 오늘 제주에도 또 많은 관심과 다음에 또 출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도 특별 대담 이어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 때문에 형성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도 계속 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새벽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으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운전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당분간 장맛비는 주춤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구름 사이로 여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피부가 다소 뜨겁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온 덕분에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은 깨끗하겠고요.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높아서 식중독 지수가 주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음식물 보관과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기온도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21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해상에 안개가 낀 곳이 있겠지만 별다른 특보는 내려지지 않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2m로 높지 않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전선의 위치가 워낙 유동적이라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원희룡 도지사와의 특별 대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전해드린 KBS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인 업무 평가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소통 분야에서 부정적 반응이 높게 나온 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선 7기 1주년인 오늘 제주도정은 반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김태석 도의회 의장과 특별 대담 마련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